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유튜브 내에서 그러니까 나의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 뭐 조회수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결과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 내에서 시청자가 영상을 발견하는 위치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유입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추천 동영상, 검색, 탐색. 그래서 외부는 외부에 단톡방이나 어디 뭐 게시판 링크 타고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추천 동영상은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 모바일 화면이에요. 요 화면 밑에 이렇게 뜨고 있죠. 이런 영상들이. 여기 뜨는 영상들은 이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영상과 유사한 영상들 또는 내가 평소에 봤었던 채널에 내가 아직 보지 않았던 영상들이 주로 요 밑에 뜨게 됩니다. 요 중에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당한 그 영상은 추천 동영상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이 있는데 검색창 뭐 키워드 넣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탐색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은 유튜브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에서 들어가서 봤으면은 그건 탐색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려면 추천이나 탐색이 많아야 해요. 우리가 보통 추천이나 탐색으로 많이 보지 검색이나 외부로 보는 빈도수는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1, 2, 3, 4순위 나왔는데 추천하고 탐색이 1위하고 2위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탐색이 1위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추천이나 탐색은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영상을 유튜브가 추천이나 탐색으로 많이 띄워주지 아무거나 다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채널이 처음 만들어져서 아직은 인기가 많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유튜브 화면에 나의 영상이 추천이나 탐색으로 띄워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채널 초반에는 검색을 노려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검색으로 어느 정도 트래픽을 쌓으신 후에 그 다음에 궤도에 오르면 추천이나 탐색으로 조금씩 올리시는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뭐 알고리즘은 사실은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1년에 한 뭐 150차례 정도 계속 뭐 바꾼다고 해요. 이 구글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고정된 어떤 뭐 상태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틀이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를 계속 방문하게끔 중독이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뭐 알고리즘이 짜여 있을 텐데 유튜브에서 영상 인기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퀴즈로 이렇게 나왔는데 1, 2, 3, 4번 중에 혹시 정답 뭐일 것 같으세요? 클릭률은 클릭을 얼마나 잘 받냐? 10명한테 노출됐는데 2번 클릭 받았으면 클릭률이 20%죠. 시청 지속 시간은 5분짜리 영상 5분 다 봤냐? 아니면은 뭐 그냥 금방 보고 껐냐? 얼마나 길게 봤냐? 구독자 수가 높을수록 뭐 어떤 뭐 인기가 잘 올라가냐? 아니면 조회수가 많을수록 인기가 잘 올라가냐? 1, 2, 3, 4번 중에서 혹시 정답을 저는 클릭률하고 시청 지속 시간 같아요. 우리 분께서는요? 네,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률하고 시청 지속 시간이 워낙에 제일 중요하고 물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 두 가지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클릭률의 중요성은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이 2,500만 뷰가 나온 영상이 있는데요. 1년여간 그러니까 노출 클릭률이 보통 5에서 10%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14%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영상의 떡상이 좀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 20%는 거의 넘사벽이거든요. 거의 도달하기가 힘든 정도의 아주 높은 장벽인데 저의 2,500만 뷰가 나온 영상은요. 한 1년 정도 20%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클릭을 워낙에 잘 받았기 때문에 유튜브는 해당 영상을 계속 노출시켜주면서 결국엔 2,500만 뷰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클릭률로 시험 테스트를 해본 게 있어요. 구독자 5,000명짜리 죽은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냥 5,000명까지는 됐는데 이후로 방치가 돼서 영상을 한동안 안 올리고 그냥 내버려 놨던 그런 버려진 채널이었는데 거기에 정말 초강력한 어떤 썸네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봤어요. 물론 이 어떤 영상인지는 이게 얼굴 공개를 하지 않고 만드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좀 신비주의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무나 강력한 그런 썸네일로 그냥 영상을 만들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루 만에 48시간 그래프잖아요. 하루 만에 그 영상이 10만 뷰가 죽은 채널에서 올라가더라고요. 죽은 채널, 그러니까 살려있는 활성화가 된 채널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채널은요. 뭘 올려도 안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그 채널에서 10만 뷰가 올라간 건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잘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는요, 초강력한 썸네일로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정말 초강력한 썸네일로 대폭격을 했고요. 근데 썸네일, 그러니까 이제 클릭률이 잘 나오면은요, 대신에 시청 지속 시간은 잘 나오지 않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노출이 넓은 범위까지 되다 보니까 내 영상을 좋아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한테까지도 많이 퍼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영상을 길게 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러닝 타임이 7분 39초짜리 영상이었는데 뭐 2분도 나오지 않는 시간대도 있었고 2분 16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무슨 그래프냐면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이제 조회수가 260만 뷰가 올라간 영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게 역주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기가 끝이 나고 바닥을 기고 있었다가 한 지금 보시면은 300일 근처 정도, 200 거의 후반대 정도, 거의 뭐 약간 300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보시면 클릭률이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요때 영상이 갑자기 이 조회수가 떡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상에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시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클릭률이 높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입 경로별 알고리즘은 별도로 돌아간다는 거 해서 보시면은 탐색, 추천, 검색, 지금 보시면 맨 왼쪽 탐색상이 되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중간에 거가 추천 48시간, 추천 잘 받은 영상, 오른쪽 거는 검색을 제일 잘 받은 영상 해서 뭐 이렇게 유입 경로별 알고리즘은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뭐 클릭률이나 시청 지속 시간 이런 게 거기에 나온 수치는 종합적인 수치예요. 추천, 탐색, 검색 등등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진 평균 수치고요. 하나하나를 그 유입 경로별 별도의 수치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색 기능, 뭐 클릭률 30%, 뭐 시청 지속 시간 뭐 2분 몇 초 해가지고 각각의 알고리즘은 별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는 요거까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즈 장르와 시니어 장르는 썸네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클릭률로 승부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썸네일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썸네일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포장지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제품을 살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커피 제품이에요. 근데 커피가 원래 왼쪽 이 포장지가 요거였어요. 요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매대해 놓고 팔았을 때는 잘 안 팔리다가 거기에 조간신문을 이렇게 둘렀대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매대를 이렇게 쌓아놨더니 그때부터 엄청 잘 팔리더라 해서 정말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포장지와 같은 게 썸네일이다.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이 포장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에너지바인데, 에너지바는 우리가 좀 영양을 위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왼쪽 에너지바가 원래 포장지였는데 오른쪽에 이 에너지바의 영양은 무슨 뭐 3에그가 들어있고 무슨 아몬드가 뭐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요때부터 또 잘 팔렸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지는 단순히 내용물의 요약을 넘어서 첫인상과 그 다음에 채널의 정체성과 브랜딩까지 좌우를 하는 그런 요소인데요. 썸네일 이걸 하지 말자. 일단은 투머치 토커형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써놓으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딱 핸드폰 들고 넘기면서 쓱쓱 보는데 우리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 영상 한 0.2초, 3초 그거 안에 멱살을 잡고 시청자를 끌어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글자를 많이 써놓으면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투머치 토커형으로 이렇게 글자를 많이 쓰면 안 되고, 이거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뽀로로랑 타요랑 폴리랑 칸초까지 제 영상이에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런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썸네일이죠. 왜? 뽀로로면 뽀로로만 해야지, 타요면 타요만 했어야지. 저는 이 좋아하는 애들 거를 다 잡고 싶어서 심지어 칸초까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한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혼동 유발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나오지 않는데 어그로를 가짜로 끈 거예요. 이런 영상은 채널에서 뭐 잠시 재미를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영상 아까 그 채널에 다른 영상들 조회수를 보시면은 아까 악어 그 영상은 몇 천만 회가 나온 영상인데 다른 영상들 보시면 뭐 몇만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그 영상 하나로 잠시 재미를 볼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귀신같이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의 인기로 이어지게끔 하지를 않습니다. 스포일러형이 있죠. 썸네일을 보고 나니까 전월세 신고제 시행 뭐 이런 거 썸네일에 다 적어버려서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썸네일이 있고요.
자, 그럼 썸네일 클릭률 얼마나 돼야 좋나요? 클릭률은요, 맨 처음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시청자들한테 공개를 하자마자는 나의 열혈 시청자와 구독자들 위주로 많이 영상을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영상을 내가 어떤 영상을 올리든 많이 좀 봐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클릭률이 높게 나오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떡상을 한 그런 영상들의 클릭률이 몇 프로인지를 조사해봤더니 막대 그래프로 한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 나오면은 양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니어와 키즈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청 지속 시간이 길게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 물론 시니어나 키즈 뭐 특정 그 세부 장르별로도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시니어와 키즈는 일단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른들보다 인내심이 약해서 영상을 오랫동안 못 보고요. 시니어도 지긋하게 볼 것 같죠. 의외로 금방 넘기고 금방 꺼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시니어와 키즈는 그래서 좀 클릭률에 좀 더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유튜브판 어느 장르에나 다 잘 먹히는 썸네일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채널의 특성에 맞는 썸네일과 제목이 필요한데 지금 두 개 보시면은 하나는 세무사님의 채널이에요. 부가세를 폭탄 맞았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분의 얼굴이랑 그다음에 뭐 글자가 되게 많이 나온 이런 류의 썸네일이 있고 오른쪽 거 보시면은 디스코 팡팡을 타고 있는 두 명의 여성분들이 나오는데 글자는 아무것도 없죠. 이 두 개 중에 그럼 어떤 썸네일이 좋은 썸네일이냐라고 했을 때 뭐 두 개가 어느 한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보 채널일수록 정보를 많이 담을수록 왼쪽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가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무슨 얘기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걸 문자로 우리가 좀 표현을 썸네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글자를 많이 넣은 거고 그냥 히히하하 웃으면서 보는 오락적인 채널일수록 이런 오른쪽 스타일에 보시면은 영상 제목이 설사방귀예요. 그런데 조회수가 3개월 만에 31만 회나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명의 여성이 무서워서 지렸나 안 지렸나를 31만 명이나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널의 특성에 맞는 썸네일과 제목이 필요하다 해서 글자는 일단은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 저는 글자를 많이 넣는 거를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좀 적게 넣는 편인데 물론 시니어 일부 장르는 제외예요. 왜냐? 시니어 분들 50대 이상이 되면 노안이 와서 우리가 썸네일이 있고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 글씨가 작아서 그분들은 제목을 읽지를 못합니다. 썸네일에 제목에 나온 키워드를 우겨 넣어야 돼요. 큰 글자로. 그래서 어떤 시니어 채널들은 제목에 나온 키워드들을 썸네일에 크게 우겨 넣다 보니 그래서 글자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장르는 글자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뭐 지금 성공한 영상들의 썸네일들을 계속 제가 지금 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 채널은 아니고 다른 채널들이긴 한데 근데 보시면 일단 요 썸네일 보시면은 제로 투 댄스 다들 아시죠? 허리 흔들면서 추는 춤. 그래서 이제 요걸 봤을 때 계산기로 합주를 했구나. 아주 그냥 딱 0.3초 만에 눈에 딱 들어오죠. K 빌런들 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무슨 뭐 헬창, 양아치, 조폭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한 그런 영상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요 크리에이터님께서 이제 뭐 웨딩드레스 골라주세요 해서 이제 이분이 결혼을 앞둔 분이시다 보니까 이 팬들은 이 사람의 결혼이 엄청나게 큰 어떤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큰 어떤 조회수를 불러일으킨 그런 영상인데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골라주세요 하면서 지금 이분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영상이 아니라 이분은 일부러 썸네일 찍으려고 일부러 그때 썸네일용으로 이렇게 포즈를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걸 썸네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메시지만 던져라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투머치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만 해서 지금 보시면 뭐 환불 원정대 만옥 성대모사 나오는데 이제 성대모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이 한 7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성대모사만 썸네일에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어떤 게임 영상인데 게임에 어떤 구석에 있는 한 그 수치가 300이 나오면 엄청나게 높이 나오는 수치인 거예요. 말도 못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서 300 해서 요걸 보던 시청자들이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런 썸네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신형 아이오닉 5 1호차 계약해서 이제 요게 저 차 매니아들한테는 요게 엄청 큰 이슈였죠. 1호차 처음 사서 타봤다. 이거 질렀다. 그래서 이렇게 좀 또 노렸던 썸네일이고
세 번째는 이제 표정과 리액션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해서 아주 그냥 리액션으로 뭐 좀 특히 퀴즈 쪽은 하고 놀라는 그런 리액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썸네일에.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귀여운 점토 부수기인데 원래 영상 내용에 지금 저 보시면은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썸네일에 그려서 넣은 거예요. 일부러 표정을. 일부러. 그래서 표정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자, 이영진님이랑 선바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영진님의 표정으로 또 승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호기심을 자극하자 해서 이 사람들의 팬들이 봤을 때 뭐야, 이 형 머리 미는 거야? 하고 이렇게 또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근데 요건 김유아 머리 깨지기 3초 전. 저는 정말 이거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뭐 머리 깨졌나 안 깨졌나가? 예, 요런 썸네일. 자, 그 다음에 데뷔 직전에 포기해서 뒤에 보시면은 검은 아저씨 2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가요계 데뷔 직전에 포기하면서 뭔가 뒤에 좀 그런 어떤 검은 세력이 있었다는 걸 또 좀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인상적인 또 그런 썸네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자극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주얼로 차별화를 시도해보자 해서 눈에다가 바보바보를 일부러 이제 해서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 유튜버의 악플 읽기 해서 좀 이런 식으로 그냥 눈만 한 게 아니라 눈에다가 좀 이런 바보를 해서 좀 충격을 불러일으킨 어떤 그런 썸네일이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 파이트 클럽인데 뭔가 상당히 좀 남성적이고 어떤 야성적인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아주 잘 표현을 했죠. 자, 그다음에 이질감은 시선을 머물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손칼국수인데 웬 굴다리 터널이 나오고 여기서 칼국수를 판다고 해서 이런 어떤 이질감으로 승부를 본 그런 썸네일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찐따같이 생기신 분이 나오셔서 의외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 7가지에서 이런 이질감으로 또 승부를 본 그런 썸네일입니다. 그다음에 좌우 대비 구도는 정말 잘 통하는 공식 같은 또 그런 뭐 저도 이런 걸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는데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이분 뭐 과로사라고 유명하신 게임 유튜버신데 욕 엄청 많이 하시고 막 아주 더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깔끔하게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썸네일이 있고, 또 뭐 여자들이 원하는 찐따와 실제 찐따 뭐 VS 해가지고 VS 넣는 그런 썸네일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좀 대비 구도를 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용암은 아주 뜨거운데 아이스 해가지고 어떤 게 이길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의 표정, 아까 표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표정까지 넣은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글자는 적을수록 좋고 하나의 메시지만 던지고 표정과 리액션을 잊지 마시고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고 비주얼로 차별화를 시도하시고 이질감은 시선을 머물게 하고 대비 구도는 항상 옳은데 이 7가지 포인트가 이 썸네일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썸네일은 이 7가지 공식을 다 반영을 한 그런 썸네일이에요. 자, 더 있습니다. 8번째는 정보형 컨텐츠라면 시간 대비 만족해가지고 시신비 해서 스카프 예쁘게 매는 법 뭐 몇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가지 뭐 탑3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시신비를 노린 것들 뭐 가격별 지갑 추천 이런 뭐 썸네일도 있고요. 남자 4가지 헤어 꿀팁 100만 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콘텐츠 기획이 일단 탄탄해야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썸네일이 어떤 게 중요하다, 뭐 클릭률 중요하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썸네일 뭐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썸네일에 너무 치중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내용, 영상 내용도 그만큼 좋아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를 보고 들어가서 봤지만 실망을 하지 않고 나가려면 영상 내용도 좋아야 되고 콘텐츠 기획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썸네일도 좋은 영상에서 탄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최적화는 그 어떤 공식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여러 가지 공식들 말씀드렸지만 그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채널에서 원래 했던 그 색깔을 잃지 않고 이어가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슈카월드님의 채널인데 중간에 동그라미 친 것만 아니에요. 이분 거가 갑자기 중간에 섞여 있으니까 이상하죠. 원래 했던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썸네일뿐만 아니라 제목도 클릭을 잘 받기 위해서는 제목도 중요한데 뭐 추천이나 탐색이나 검색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룰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특히 채널 초반에 성장이 아직 안 됐을 때 많이 써먹으시면 좋은 방법들이에요. 영상 제목을 첫 번째,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영상과 비슷하게 해서 뭐가 유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자기 채널이 지향하는 롤모델이 뭔지, 내가 하고 있는 장르, 예를 들면은 뭐 게임이다, 혹은 뭐 어떤 스포츠다, 뭐 등등, 뷰티다 하면은 그 분야의 탑들 1등, 2등 채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뭘 올렸는지 보시고 그들한테 그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비슷한 어떤 내용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영상에서 올렸던 거 내 거에도 똑같이 올린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영상 제목을 현재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 영상하고 비슷하게 내 것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상 제목에 유튜브 내에서 유행 중인 단어가 들어가게. 아까 뭐 제로 투 댄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튜브나 틱톡 같은 데서 많이 유행을 했던 댄스였고, 뭐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무슨 뭐 있었습니까? 뭐 달고나 커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유행 흐름이 있는데 유튜브에 그런 유행이 뭐가 지금 딱 되고 있으면 얼른 나도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과 함께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상 제목에 사회 이슈, TV 연예 미디어에서 유행 중인 키워드.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이랄지, 뭐 최근에 또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그런 뭐 사건들도 있긴 했죠. 조금 뭐 사람들이 좀 사고를 당한 뭐 사건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TV 연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또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또 많이 가서 보게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작년이었죠. 작년 이맘때쯤에 KT 통신망이 갑자기 끊긴 사건이 한번 발생을 했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KT 관련 영상이 원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올렸더니 사람들이 KT 그 검색어랑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떤 경험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추천드리고, 요거가 관련해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 사이트가 좀 몇 개 있는데, 먼저 일단 키워드 툴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좀 검색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툴.com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검색창이 이렇게 뜨는데, 탭에 유튜브를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먹방이다 하면은 먹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먹방 김치찌개, 먹방 라면, 먹방 무슨 뭐 과일 뭐 등등 나오겠죠. 쭉쭉쭉 그 연관된 키워드가, 먹방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쭉쭉쭉 나와요. 위에 있는 것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툴 사이트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트렌드, 뭐 글로벌, 특히 글로벌 나는 좀 노리고 싶다, 바이럴 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 사이트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내가 먹방이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많이 했고 연관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특히 이 사이트의 장점은 특정 지역을 그 결과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의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의 경향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 지역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국내 타겟으로 하실 거면은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이 있죠. 여기는 이제 분야별 인기 검색어라고 해서 뭐 패션이라든지 뭐 유아라든지 뭐 등등등 쭉쭉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어떤 장르는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거길 들어가서 일간, 주간, 월간 검색어 순위가 쭉쭉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최근 패션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경량형 패딩이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좀 검색을 할 거예요. 요 11월 때쯤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11월 11일 앞으로 이제 3일 남았는데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면서 아마 빼빼로데이 검색어도 아마 올라가겠죠. 이런 걸 통해서 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처음에 올리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을 계속 봅니다. 실시간 그래프를 보는데, 딱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늘 올라갔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려도 이 정도 수준은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성적이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썸네일하고 제목을 저는 얼른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썸네일과 제목을 바꿔보시는 방법으로, 좀 클릭률을 이끌어내시는 방법으로 이 실시간 그래프를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 자동 완성, 요게 또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시로 든 게 던질까 말까, 옛날에 유행했던 춤이 있었어요. 근데 던질까 말까 이 컨텐츠가 엄청나게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기만의 그런 버전으로 만들던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던질까 말까 영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던질까 말까를 다 치지 않습니다. 던질 정도까지만 칠 거예요. 혹은 던질까 정도까지만 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쭉 나오죠. 제가 그때 당시 어떤 모 채널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인기가 없었을 때였어요. 구독자가 뭐 이제 한 10명도 안 됐을 시절이었는데, 던질까 말까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정말 노리고 올렸죠. 정말 강력한 걸로. 근데
뭐 인기가 너무 없는 채널이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떡상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 여기 보시면은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제일 위에 거가 던질까 말까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케이 던질까 말까 춤을 춰봤다가 아니라 던질까 말까 춤을 춰봤다. 일부러 이렇게 저는 2번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검색을 잘 받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게 탐색을 떡상이 되더니 지금 현재 170만 뷰가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 덕분에 제 채널이 그때 처음으로 알려지면서 그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한 23만 명 구독자를 가진 그런 채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타겟으로 해외 타겟도 아닌 글로벌 타겟이 아니라 국내 타겟으로는 사실은 한 200~300만 뷰 넘기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넘사벽인데 제 뭐 어떤 영상이 국내 타겟으로 600만 뷰를 읽어낸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뭐가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써봅니다. 메모장을 열고 뭐가 좋을지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사자와 하이에나의 싸움인데 되게 조금씩 살짝씩 다르죠. 이런 거를 상당히 그러니까 정말 작은 뉘앙스까지 그 느낌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저만 좋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고 시청자들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를 뽑아놔요. 미리. 그래서 1순위로 먼저 일단 영상 공개시키고 조금 보다가 별로면은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더니 600만 뷰까지 올라가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고 자 그다음에 검색 유입 전략 뭐 아까 이제 추천이나 탐색은 처음에는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검색을 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색을 잘 받으시려면 일단은 제목뿐만 아니라 더보기란에 포함된 키워드도 모두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먹는 영상 라면 먹방을 찍었어요. 근데 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영상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더보기란에 뭐 짜장면 써도 되긴 되겠죠. 물론 그렇게 저는 권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짓이긴 합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보기란에 그러니까 제목은 너무 길고 장황하게 쓰면은 0.3초 만에 시청자들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목은 간단하게 쓰시되 더보기란에 내가 좀 더 보충할 키워드가 있으면은 더 채워서 넣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이 되는 순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먹방으로 쳤을 때 이게 뭐 쭉쭉쭉 위에서부터 상단서부터 쭉쭉 뭐 영상들이 노출이 될 텐데 그게 뭐 조회수 순서도 아니고 다수의 시청자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상단에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라면 영상에 짜장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왜냐면은 짜장면을 검색했다가 누가 들어와서 봤는데 뭐야 라면이잖아 하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청 지속 시간이 길게 안 나오게 되면서 결국엔 짜장면 키워드를 했을 때는 제 라면 영상은 좀 밑에 구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각 시청자의 시청 데이터를 분석해서 검색 순서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의 먹방이라고 제가 쳤을 때 제가 볼 수 있는 검색 순서 그다음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먹방 쳤을 때 나오는 순서는 조금씩은 아마 틀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립적인 어떤 알고리즘이 반영이 안 된 아주 중립적인 순서를 알고 싶으시다면 크롬 시크릿 모드라고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뭐 소개를 하는 방법까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크롬 시크릿 모드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쳐서 내 영상이 과연 상단에 노출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회수 순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더보기란 영상 콘텐츠가 시청자의 검색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상과 무관한 키워드 괜히 넣었다가 오히려 유튜브가 이놈 이상하게 작업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리즘 순위 더 떨어뜨려서 제 영상은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검색 상단에 노출돼야 되는데 하단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아무 영상도 올리지 않은 구독자 0명의 정말 백지 같은 새 채널에 그냥 뭐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려봤더니 조회수가 10이 나왔는데 검색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무조건 검색을 노려라라는 게 이런 거죠. 검색에서 어느 정도 시청자를 유입을 시킨 다음에 그 시청자들 중에서 내 영상을 꽤 그래도 길게 본 사람이면 내가 다음 두 번째 영상 올렸을 때
그들의 시청자 그 알고리즘 화면에 나의 두 번째 영상이 아마 뜰 거예요. 그럼 그걸 누르고 들어가서 봤으면 그때부터 두 번째 영상이 탐색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검색으로 유입시킨 다음에 탐색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재생 목록 명도 검색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먹방이라고 쳤을 때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먹방 관련된 재생 목록도 나와요. 그래서 재생 목록은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만큼 검색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많이 만드십시오. 자, 그다음에 시청 지속 시간도 중요합니다. 물론 클릭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청 지속 시간 제가 예전에 이제 파파네 가족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파파토이였어요. 장난감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파토이 시절에 제가 시청 지속 시간 그래프를 저는 이거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세요. 초반 한 30초 정도에 갑자기 한 절반 정도가 나가죠. 이거는 키즈 채널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채널이나 좀 아이들은 그냥 생각 없이 눌러요. 그러니까 볼까 말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누르고 잠깐 보고 바로 나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뚝 떨어지는데 뭐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유지가 쭉 되다가 한 7분 후반, 8분 뭐쯤 해가지고 뚝 꺾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장난감 언박싱을 했었던 영상이었는데 그 장난감이 포장을 뜯기 전에는 안에 내용물이 뭔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다 뜯고 안에 뭐가 있는지가 공개가 됐던 게 7, 8분 요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니까 이제 애들 생각에는 더 이상 뒤에 건 볼 필요 없다 해서 그때 또 뚝 꺾이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와, 내가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물을 9분 45초쯤에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7, 8분에 해가지고 뒷부분을 까먹었을까 하고 제가 좀 후회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뭐 계획을 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임팩트 있게 인트로를 일단 인트로부터가 지금 50%가 쭉 그냥 꺾여버렸는데 요것도 어쨌든 노력을 해서 잡아야죠. 그다음에 궁금해지는 스토리 전개에서 중간에 나가지 않게끔 계속 끝까지 보게끔 만들고 임팩트 있게 엔딩해서 초반에 던졌던 화두를 마지막에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좀 해야 시청 지속 시간이 좀 잘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장르별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 지속 시간이 몇 분 몇 초가 나와야지 잘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장르마다 그건 평균치가 다 달라서 뭐 몇 분 몇 초라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방 ASMR 같은 경우는 ASMR은 소리가 이제 대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소리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 시간이 길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먹방러들이 10분 영상 찍으면 지속 시간이 3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관두신 분인데 이제 멤브로라고 100만 넘으시는 먹방 유튜버 그분께서 이제 언제 뭐 글을 뭐 하나 올리셨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시청 지속 시간 처음으로 3분 넘어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국뽕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잘 나옵니다. 6분 이렇게 나와요. 10분짜리 영상 만들면은 그래서 국뽕은 60%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장르를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5분, 4분 나왔다고 해서 뭐 좋아하거나 싫어할 게 아니라 다른 채널들 평균치하고 맞춰가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니어 채널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그냥 어떤 그 슬라이드 쇼처럼 사진만 계속 나오면서 사진이 계속 변하면서 그냥 뭐 나레이션만 쭉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 같은 경우는 스토리의 그 기승전결, ABCD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넘어갈 때 넘어가는 부분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너무 확 넘어가게 되면은 이질감이 확 느껴지면서 사람들이 오케이 다 봤네 하고 그냥 중간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노사연 이무송 부부가 서로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굵은 글씨 보시면은 이렇게 두 부부 사이에는 뭐 쭉 뭐 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뭉텅이에 A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B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부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지만 C는 노사연의 인생은 평화롭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일부러 넣는 거죠. 왜? B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또 궁금하게끔 만드는 거를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요거를 부드럽게 넘어가줘야 시청 지속 시간이 길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뽕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즐거움과 카타르시스 어떤 그거를
정말 충족을 잘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장르인데, 표면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 같은 장르잖아요. 사실은요, 사실에 기반한 장노년 남성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소설 같은 장르입니다. 뭐 예시 너무 길긴 한데 그냥 짤막하게 보시면 뭐 대한민국의 탄약기술은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자랑, 계속 뭐 대단하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교육을 받으셨던 반공과 애국 사상이 정말 강하게 교육을 받으셨던 그 세대들이 봤을 때 너무나 즐겁게 볼 수 있는, 뿌듯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거죠.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한 2달 전이었나요? 되게 이슈가 됐는데 뉴스에도 막 나오고 아사다마오가 뭐, 예? 죽었다니, 무슨 한국 대통령이 국가장을 치러줬다니, 일본에서 병원, 일본 의료로는 해결이 안 돼서 한국의 이국종 박사가 가서 뭘 어떻게 해줬다느니 말도 안 되는 걸 하다가 이 채널이 지금 폭파가 됐죠. 사람들 신고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국뽕 채널이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일반 언론사인데 머니투데이인데요. 썸네일이 국뽕스럽습니다. 네 번째 거가 국뽕 영상이에요. 1, 2, 3번은 저기 머니투데이예요. 보세요.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뽕 그 시청자들하고 겹치거든요. 시청층이.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그 남성, 그 우리 아버님들, 그 세대들 노려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를 만든다면, 그럼 이제 시청 지속 시간을 잘 잡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새는 사실은 인트로를 안 만드는 게,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인트로를 사실 안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인트로에서 확 보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인트로를 만드실 거면 특히 퀴즈 같은 경우는 초반에 빠르게 장면 전환을 좀 하셔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붙잡아 놓는 어떤 그런 흐름이 필요한데, 이 퀴즈 채널 중에 정말 뭐 최고의 제일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채널들 중에서 마리아와 친구들이라는 엄청난 뭐 구독자가 한 200만 명 되나요? 뭐 엄청 큰 채널이고, 이 채널은 요거 하시는 마리아라는 분께서 하시는데 그 두 부부가 하는 채널인데, 본인들 말로는 이제 100만 구독자 넘는 채널 보유한 게 한 4개인가 5개인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채널을 만들어서 키우는데 도사 같은 분들이신 거예요. 엄청나신 분들이고 뭐 월 매출액이 몇 억씩 되시는 대단하신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도 퀴즈 채널 하다 보니까 오프닝 하면서 애들이 많이 나간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붙잡아 두려고 어떻게 오프닝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마리아 친구들 오프닝을. 자, 영상 틀어보겠습니다. 자, 12초 흘렀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마리아 친구들 소개 나오고, 자, 하이라이트 장면 잠깐 나오고, 마리아와 친구들 이렇게 주세요. 뭐가 막 훅훅 지나갔고, 인사도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 빨리빨리 지나갔죠. 애들은 그래요. 어린이들은, 어린이 타겟 채널은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친구들 하면서 화면 전환도 되게 빠르고, 자, 아까 PPT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초 안에 브랜드를 일단 인지시켰죠. 그 다음에 인사까지 했죠. 구독해 주세요까지 다 했습니다. 처음 10초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사람은 첫인상 중요하니까 감정적으로 호감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특히 어린이 아동 타겟은 처음부터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화면을 확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몰입을 시켜야 되고, 확 끌어당기는 인트로가 대단히 중요한데 전달을 빠르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요새는 채널이 워낙에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생태계로는 빠르게 하지 않으면요 이탈이 잘 됩니다. 어린이 채널들은. 물론 실버는 조금 달라요. 시니어 타겟은. 근데 어린이는 뭐 이탈이 잘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 특히 오프닝은. 자, 그 다음에 뭐 클릭률도 중요하고 시청 지속 시간도 중요한데요. 제가 볼 적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공유 같아요. 제가 어떤 영상은 시청 지속 시간이나 클릭률이 많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이상하게 조회수가 잘 올라가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강력하게 의심을 하는 게 공유가 많이 돼서가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모 영상이 정보 영상을 뭐 올린 게 있어요. 근데 200몇만이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클릭률도 안 높고 시청자 시간도 그냥 뭐 별론데 왜 그럴까 했는데 저희 어머니 단톡방에서 제 영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유 많이 됐구나. 이게 그러니까 정보 영상 같은 경우는 특히 역주행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능도 많이 만들어봤고 정보도 많이 만들어봤는데 예능은 역주행이 잘 안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되는 경우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정보는요. 언젠가는 잘만 만들면 웰메이드로 잘 만들면 처음에는 망하더라도 수개월 혹은 1년 후 언젠간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언젠간 잘 만든 영상은 보답을 합니다. 그게 저는 공유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세상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남의 사이트 있다가 자기 사이트로 넘어오는 걸 다들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유튜브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몰리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타 사이트 이용 도중 다른 사람이 유튜브로 넘어왔으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점수를 더 주는 거죠. 그런 영상에.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 역주행한 영상, 모기 퇴치 꿀팁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만들자마자 처음에는 처음 며칠은 조금 그냥 그저 그러다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가면서 거의 한 7, 80만 뷰가 일단 떡상을 했어요. 그때가 한 6월 초쯤이었는데 이제 끝났죠. 인기가 끝이 났다가 한 9월쯤 되니까 다시 또 한 10월쯤 됐을 때 한 번 100만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모기를 퇴치하는데 우리가 그런 화학적인 살충제를 뿌리는 게 우리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그래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무공해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이 모기가 가장 흥하게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시기가 언제예요? 보통 제일 뜨거운 여름에는 모기들도 너무 뜨거우니까 더워서 바깥에서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초여름이랑 가을 넘어가는 그 무렵이 모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두 시즌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떡상이. 사람들이 많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한 번 더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아마 내년에도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영상은 언젠간 보답한다라는 거. 모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튜브는 뭐 하나 잘 되면 속편 만들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히트를 시켜줘야 돼요. 모기 만들었는데 핸드폰 만들면 안 됩니다. 모기 만들었으니까 날파리를 또 만들었죠. 날파리 퇴치 꿀팁 해가지고 요것도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한 200일쯤 지나서 역주행을 하더니 조회수가 80만까지 올라갔어요. 탐색으로. 그 다음에 쌀벌레를 또 만들었죠. 쌀벌레를 만들었더니 역시 처음에 인기가 없다가 한 3개월쯤 지났을 무렵에 떡상이 되더니 70만 뷰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보 영상은 언젠간 역주행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정보 영상인데 캐리어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떡상은 한 번도 되지 않은 영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올린 지 한 500여일 지났을 무렵에 10만 뷰가 올라갔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얘는. 왜? 탐색이나 추천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하지만 검색으로 꾸준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정보 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왜 추천을 해드리냐. 사람들이 언젠간 검색을 해서라도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만들자마자 망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00일 있다 보니까 어느덧 10만 뷰를 찍긴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독에 대한 생각.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독은 이제 구독자 많은 건 좋죠. 당연히. 뭐 특히 영상 업로드 초반 같은 경우는 나의 찐 팬들이 많이 봐주니까 구독자가 많이 보유할수록 초반 점수를 얻기가 쉬운 건 맞는데 근데 되게 저는 그러니까 요즘 한 뭐 들어서 좀 구독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구독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구독자 많은 채널들 중에서 조회수 되게 안 나오는 채널들이 있죠. 좀 고인물 된 채널들, 조금 오래된 채널들, 1세대 분들. 유튜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구독자가 외면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영상 공개하자마자 구독자 위주로 뿌려주는데 구독자들한테마저도 선택을 안 받으니 비구독자들한테는 아예 노출 자체를 시켜줄 필요가 없어서 아예 그러니까 노출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회수는 힘을 못 받고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조회수가 만이 뭐 겨우 나온다든지 이런 채널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구독을 눌러달라고 하는 게 꼭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영상 이게 그러니까 이제 채널 초반에 전 이런 것 같아요. 한 1000명까지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1000명 이상부터는 혹은 한 10,000명 이상부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의미가 없습니다. 1000명, 10,000명 정도만 돼도 애드센스 월 수익이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예? 굳이 조회수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망한 채널 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채널들 혹은 또 뭐 생활정보, 비생활정보 채널들인데 정보 채널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고인물된 채널들이 좀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조금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영상 만들 때 구독 눌러주세요란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채널들도 구독자 수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너무 좋아요. 오히려 빨리 느는 게 저는 싫어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구독을 누르는 게 영상을 보다가 구독을 몇 명이나 눌렀냐가 알고리즘에 포함이 돼서 좋긴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 채널 발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굳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지 막 엄청 많은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인 홍보하지 마세요. 지인들한테 나 채널 만들었는데 인기가 너무 없어. 야, 구독 좀 해줘. 그 사람들 봐주나요? 절대 안 봐주죠. 그렇게 데이터 쌓이면은 유튜브는 이거 구독자들한테도 당하네. 예? 막구독. 서로 뭐 품앗이 많이 하죠? 절대 안 봐주죠? 근데 어때요? 안 좋은 알고리즘 쌓이는 거예요. 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6학년 정도 요 정도 나이대 그 타겟 채널들이 한 1, 2년 잠깐 엄청 잘 되다가 망한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그때 구독을 잘 해주는데 보통 초등 3, 6학년 정도 나이대들이 보는 채널들은 그러니까 한 2, 3년만 지나도 애들이 성숙을 막 하니까 과거에 2, 3년 전에 봤던 게 되게 유치해지면서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4, 50대만 돼도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취향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렸을 때 열 몇 살, 10살, 11살 요때는 10살이랑 14살 비교해 보세요. 취향 차이가 엄청 심하죠. 중고등학생만 돼도 초등학교 때 봤던 채널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3, 6학년 타겟 채널들이 한때 잠깐 잘 되다가 1, 2년 흥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요 초등 3, 6학년 정도 타겟 채널은 조금 신중하게, 예? 정말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어느 유튜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동산 매물 올리는 채널을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이. 예, 이거 제가 긁어온 겁니다. 이 글을. 근데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지인 구독자는 안 좋다는 얘기 듣고 지인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 한 명한테 알려줬더니 그 사람이 선심 써준다고 개인 인스타에다가 고양이 관련 인스타 채널이었는데 자기 채널을 올려주면서 여기 도와주세요, 뭐 구독해주세요 한 거예요. 원래 구독자가 20명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독자가 엄청 늘더니 200명까지 는 거예요. 근데 조회수는 안 늘었다 이거죠. 그 일 있고 3일부터인가 조회수가 4, 50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채널 망가진 건가요?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의 고민글을 올렸던 걸 보게 되었는데 구독자가 무조건 많은 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찐팬이 많아야지 이상한 사람들 그냥 다 구독 눌러달라고 하는 건 오히려 더 별로다라는 거.